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밤길을 절대 혼자 운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몰다 보면 새벽 2, 3시쯤은 취객이나 막차 놓친 손님들로 번잡하기 마련인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인적이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나 혼자만 달리는 것 같았죠. 빈 차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괜히 조금 더 돌다 가자 싶어 강변북로로 진입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라디오에서는 DJ의 나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 스며들었습니다. 앞을 달리는 차도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도로가 한산하다지만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변북로라면 간간히 화물차라도 보이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차 안 공기가 갑자기 눅눅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히터도 켜져 있었지만 뒷목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상해서 룸미러를 올려다봤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사람 그림자가 비친 겁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획 돌아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다시 룸미러를 보니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가 지익 하고 잡음만을 내뱉으며 꺼져버렸습니다. 디지털 시계도 내비게이션도 전부 동시에 죽어버린 듯 꺼졌습니다. 남은 건 어두운 도로 위를 긁는 바퀴 소리와 엔진의 낮고 불안한 진동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풍경이 조금 전과 똑같았습니다. 가로등의 간격, 고가도로 밑에 낡은 벽화, 낙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한번 지난 길을 다시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꺼져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이 길이 어디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차갑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아닌 분명히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내 바로 뒤 좌석에서 또각 구두굽 같은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룸미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룸미러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언가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도로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도 왼쪽으로 꺾어도 결국 똑같은 방음벽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미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음벽에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지워진 스프레이 자국 같았는데 두 번째 지나칠 때는 글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뒤를 보지 마. 나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뒤를 보지 마. 너를 보고 있어. 그 순간 꺼져 있던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목적지는 내가 입력한 적 없는 좌표였습니다. 주소는 없었고 숫자만 깜빡였습니다. 화면엔 도로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새까만 공허 위에 내 차 위치만 붉은 화살표로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괴한 건 내비 화면 속 풍경이 내 눈앞 도로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가로등, 방음벽의 균열, 심지어 도로에 튀어나온 고양이 사체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이 길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습니다. 지도 대신 내 뒷좌석을 비추는 낯선 각도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천장에 달린 CCTV처럼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뒷좌석에 머리칼이 보였습니다. 의자 위로 길게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화면에만 고정했습니다. 머리칼은 점점 길어지더니 바닥을 스치며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툭
툭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내려선 안 돼.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화면 속 머리칼이 휙 고개를 드는 듯 움직였고 그 안에서 두 개의 눈이 번쩍 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내비게이션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얼마나 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이 끊어졌다가 돌아오면 여전히 같은 도로 위더군요. 분명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속도계 바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씩 또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불빛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규칙적이지도 않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젖은 신발이 바닥을 끌면서 달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제 차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음이 터져 나오는데도 그 소리가 발자국 소리에 묻혀버리더군요. 차체는 심하게 흔들렸고 앞유리는 덜컥거렸습니다. 손목은 핸들에 부딪혀 욱신거렸고 이빨은 덜컥거릴 만큼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로등이 연쇄적으로 꺼져가더니 제 앞차선마저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이 까만 낭떠러지 같았죠. 그 순간 죽어있던 계기판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튀었고 내비게이션 화면도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러자 눈앞이 확 트였습니다. 순간 저는 평소 다니던 시내 도로 위에 서 있더군요. 신호등은 평범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앞에는 택시 몇 대가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그 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쩡했던 겁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북처럼 울리고 있었죠. 주변은 분명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데 시트가 깊게 눌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몸을 기대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시선으로 바닥을 봤습니다. 매트 위에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길게 늘어져 있더군요. 끝자락이 바닥을 스친 듯 축 늘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열고 그 머리카락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는 순간 귓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스쳐갔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날 이후 저는 새벽 운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도로에 다시 나선다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입이 줄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그날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